일단 머릿속에 기억을 할게. y는 ax 제곱하고 그다음에 y는 ax 제곱 플러스 q하고 y는 a에 x 마이너스 p 제곱하고 잘 적어 놓읍시다. y는 a에 x 마이너스 p 제곱 플러스 q 이 네 가지를 일단 이해를 해야 되고 마지막 하나 더 ax 제곱 bx 플러스 c까지. 그래서 이 차함수는 크게 이렇게 다섯 가지 형태로 나와. 다섯 가지 형태로. 그러면 이 차함수는 가장 중요한 게 꼭지점이야. 꼭지점. 그래서 꼭지점을 일단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추계 방정식을 구할 수 있으면 이 차함수는 50%는 일단 먹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y는 ax 제곱이라는 거는 꼭지점이 원점이 되는 이 차함수가 되는 거고 원점. 그럼 얘는 무슨 얘기냐? 이 원점인 이차 함수를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거야. y축 방향. 그러니까 y축 방향이 뭐냐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야. 위아래로. 그래서 위아래로 움직였을 때 q만큼을 옮겼다. 그래서 얘는 꼭지점이 0,q 이렇게 되는 거야. 0,q. 꼭지점이 0,q가 된다. 이해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차 함수를 갖다가 평행 이동시키는 건데 이 원점을 지나는 이러한 이차 함수가 있으면 이 이차 함수를 잡아다가 위아래로 옮기는 거야. 위아래로. 그래서 얘를 만약에 위로 q만큼을 갖다 옮겨라. 그러면 모든 점이 다 올라가겠지.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원점인 꼭지점이 0,q로 바뀌는 거지. 이게 y축 평행이동. 이해되니? y축 평행이동. y축 평행이동은 위아래로만 옮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원점인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q만큼 옮긴 이차 함수가 이런 모양이 되는 거고 뭐 q만큼 내릴 수도 있겠지? 뭐 q만큼 내리게 되면 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니까 그럼 이때는 q만큼을 내리게 되면 꼭지점도 q만큼 내려가겠지. 그러니까 q만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위아래로 자유자재로 옮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무슨 얘기냐? 얘는 이차 함수, 이 원점인 이차 함수의 얘를 x축 방향. 그러니까 x축 방향이라는 건 뭐냐면 좌우야, 좌우. x축 방향으로 p만큼 옮겼을 때가 얘가 되고 꼭지점이 얼마가 되냐면 p, 0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봐봐. 이렇게 원점을 지난 이차 함수를 x축 방향이면 좌우야, 좌우. 그러니까 얘를 p만큼 이렇게 옮기라는 거야. 이렇게 옮기게 되면 x축 방향으로 내가 p만큼을 갖다 옮기게 되면 얘가 꼭지점이 원점이었지만 얘는 얼마 들어가냐면 p, 0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x축 방향. 좌우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좌우로 왼쪽으로 p만큼 갖다 이렇게 옮길 수도 있겠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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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니네가 할 일은 뭐냐면 이 이차 함수를 그대로 평행이동. 폭은 일정하게 위아래로 조정, 좌우로 조정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좌우로 조정. 그러면 꼭지점이 변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 원점이었던 꼭지점이 0,q로 바뀌던가 p, 0으로 바뀌게 된다 이거예요. 평행이동을 시키게 되면. 응? 그럼 얘는 뭘까? 얘는 다시 봐봐. 얘는 위아래로 옮긴 거고 좌우로 움직인 거고 얘는 뭐가 되겠어 그럼? 좌우도 움직이고 위아래도 움직인 거야. 그래서 얘를 가지고 x축 방향과 y축 방향으로 모두 평행이동을 시킨 게 얘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꼭지점이 얼마가 되냐면 p, q 이렇게 되는 거야. p, q. p, q. 다시 봐봐. 0,0, 0,q, p, 0, p, q. 이해돼? 꼭지점? 그럼 일단 얘는 나중에 할 거니까 0,0에서 0,q로 가고 0,0에서 p, 0으로 가고 0,0에서 p, q로 가는 이차 함수의 평행이동.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무슨 방향?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야. 얘는 무슨 방향? 좌우로 움직이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좌우로 움직이고 위아래도 움직이는 거지. 응? 이해됐어? 그래서 얘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니네가 예를 들어서 y는 3x제곱이란 2차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봐. 그럼 이 2차 함수를 내가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을 평행이동시켜라. 그럼 식을 뭐라 쓰면 되겠니? 불러볼까? y는 뭐라 쓰면 되겠어? 3x제곱 마이너스 2라고 써주면 끝나는 거야. 이게 y축 평행이동. y축 평행이동. 이해돼? 근데 x축 방향으로 이동을 시킬 때는 조심을 해야 될 게 뭐냐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을 평행이동을 시키게 되면 니네가 그림을 그려볼게.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를 x축 방향으로 왼쪽으로 두 칸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 원점이 마이너스 2,0으로 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식을 세울 때는 조심할 게 뭐냐면 이때는 3을 묶어내시고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할 때만 조심해주면 돼. 부호를 이렇게 바꿔 넣어주는 거야. 이렇게. 부호를 바꿔 넣어야 돼. 그러니까 봐봐. x축 방향으로 p만큼 이동했을 때 여기에 마이너스 p가 들어갔잖아. 그치?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이동하면 여기는 플러스 2로 들어가는 거야. 이것만 조심해주면 돼. y축 방향으로 이동할 때는 그 수를 그대로 갖다 적어주시면 되지만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할 때만 부호를 뭐 해줘? 바꿔서 넣어주라고. 이해돼? 그래서 꼭지점을 구할 때는 봐봐. 편하게 구하면 된다. 꼭지점을 구할 때는 내가 y는 마이너스 2x제곱에 플러스 4라는 그래프가 나오면 얘가 지금 완전 제곱식이잖아? 그럼 완전 제곱식이 0이 되는 x값은 그냥 0인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뒤에 꼬랑지가 뭐가 남냐면 4가 남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꼭지점을 편하게 구해주면 돼. 그럼 얘가 만약에 봐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이 완전 제곱식 보이지? 이 완전 제곱식이 0이 되는 x값이 얼마니? 얘가 0이 돼야 돼. 얼마야?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남는 거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여기다 0 이렇게 적어주면 돼. 이게 꼭지점. 일단 꼭지점 구하는 것부터 연습해보는 거야. 그럼 얘가 봐봐.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제곱에 플러스 4라고 써보자. 그럼 꼭지점이 얼마가 되겠니? 얘가 0이 되는 값이 얼마니? 마이너스 2야. 그럼 마이너스 2 넣어주면 0 돼버리면 누구 남어? 4 남지? 그럼 꼭지점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4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꼭지점을 구하실 때 완전 제곱식이 0이 되는 x값 적어주시고 뒤에 꼬랑지 갖다 적어주시고 여기도 완전 제곱식이 0이 되는 값 갖다 적어주시고 뒤에 꼬랑지 아무것도 없으면 0 갖다 적어주시면 되고 얘는 완전 제곱식이 0이 되는 게 0이었으니까 x값이 0 넣어주면 뒤에 꼬랑지는 q가 남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꼭지점을 일단 구할 수 있으면 되겠다. 됐니 여기까지? 됐어? 일단 꼭지점 구하는 거 할 수 있겠어? 그러면 추계방 정식은 어떻게 하시냐면 봐봐. 우리가 2차 함수라는 거는 아래로 볼록 아니면 위로 볼록인 포물선이야. 포물선이야. 그럼 봐봐. 얘를 뭐라 부르시냐면 얘를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얘를 꼭지점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선을 쭉 긋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대칭이 돼. 좌우가 대칭. 그래서 우리가 이 선을 뭐라 부른다? 얘를 축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 잘 봐봐. 축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꼭지점의 좌표가 나오겠지. 그치? 꼭지점의 좌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꼭지점의 이 x좌표만 보는 거야. 꼭지점의 x좌표를 지나는 직선을
축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축의 방정식. 니네 이 선 그을 수 있잖아. 얘가 좌표 평면이야. 이렇게 그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이 선은 항상 뭐를 지나야 돼? x값을 지나지.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3이라 그러면 우리는 x는 3이라 쓰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러니까 꼭지점의 x값이 0이야. 그러면 축의 방정식 뭐라 쓰면 되겠어? x는 0이라 쓰면 되는 거야. x는 0. 봐봐. 얘도 꼭지점 x값 얼마야? 0이지. 그럼 뭐라 써야 돼? 축의 방정식? x는 0. 맞아? 근데 얘는 꼭지점이 얼마야? p, 0이지? p, 0. 그럼 이때는 뭐라 써야 돼? x는 p라 쓰면 되겠지. x는 p. 그럼 이때도 뭐라 써야 되겠니? p, q니까. 이때도 뭐라 써야 돼? x는 얼마? p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지. 이해되니? 축의 방정식? 정해봐. 다시 봐봐. 꼭지점을 구하면 축의 방정식은 바로 알아낼 수 있도록 숙달이 돼야 되겠다. 이거야. 꼭지점의 x값을 지나는 직선을 우리가 전부 다 뭐라 부르면 되겠다? 축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할 수 있겠어? 응? 그러면 이 함수는 왜 축의 방정식이 중요하냐 그러면 내가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2,0이래. 그러면 축의 방정식이 x는 2가 될 거 아니니? 왜? 왜? x는 2가 될 거 아니니? 그치? 그럼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의 상태 변화가 달라. 봐봐. 왼쪽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 지금. 다시 오른쪽은 뭐 하고 있어?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잖아. 축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의 움직인 상태가 다르다고. 그럼 이때는 무슨 얘기냐면 얘가 떨어지고 있잖아, 이렇게. y 값은 떨어지는데 x 값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x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야. 근데 y 값만 보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때는 뭐라 써야 되냐면 x 값은 증가하는데 y 값은 뭐 한다 쓰면 되겠어? 감소한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운동을 하는 거야.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점이라는 점, 이 점은 왼 좌우와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 모든 점들은 다 오른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x값은 증가한다 보시면 되고 y의 변화량만 보면 되는 거야. 떨어지고 있으니까 감소하고 있구나. 그럼 이쪽은 뭐라 쓰면 되겠니? 이쪽은 x는 어차피 증가하고 있는 게 맞고 올라가고 있잖아. 올라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y는 뭐라 써야 되겠어? y도 증가한다고 써주면 되겠지. 이해되니? 다시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에 뭐가 달라? 상태가 다르다. 왼쪽 같은 경우는 x가 증가할수록 y는 감소하는 게 보이는 거고 오른쪽은 뭐라 써야 되겠니? x는 증가하는데 y도 뭐 한다 보면 돼? 증가한다 보면 되는 거야. 이해돼? 근데 얘가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만 있는 게 아니라 위로 블록도 존재한단 말이야. 그럼 얘가 똑같이 아까 얘를 축을 2라 봐보자. 지금 축이 2야. 그럼 왼쪽과 오른쪽의 상황이 다르다 그랬지? 그럼 왼쪽은 지금 어떤 상황이니? 올라가고 있지. 올라가고 있지. 오른쪽은 뭐야? 떨어지고 있지. 그럼 이때는 뭐라 되겠어? 어차피 얘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더라도 x값 입장에서는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라 써야 되겠어?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라고 써주시면 되고 그지? 그럼 이때는 뭐라 써야 되겠니? x는 증가하는데 y는 뭐라 써야 되겠어? 감소한다고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위아래 그지? 위아래에서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에 따라서 축을 내린 다음에 좌우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일단 우리가 할 일은 뭐다?
꼭지점 구하는 거와 축의 방정식 구하는 거는 반드시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뜻도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얘는 원점을 지나는 포물선인데 얘는 Y축 방향 평행이동한 거고 X축으로 평행이동한 거고 얘는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한 게 되는 거야. 알겠어? 좀 이해가?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설명해 줄게. Y는 2X제곱이랑 Y는 3X제곱이랑의 차이점은 뭐니? 차이점은 뭐야? 2차의 개수가 다르지. 그지? 2차의 기수가 다를 뿐이야. 둘 다 꼭지점은 뭐고? 원점이지.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둘 다 꼭지점이 원점인 그래프인데 하나는 좁고 하나는 넓어져. 좁고 넓어지는 거야. 그럼 그 차이를 어떻게 느끼시냐면 2차 항의 절대값을 보는 거야. 그럼 얘를 우리가 보통 A라 놔주면 되는 거니까 이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지는 거야. 조심해야 돼. 왜 절대값을 했을까? 양수, 음수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음수 방향으로 이렇게 나와버리면 셋 중에서 폭이 좁은 게 누구니? 제일 좁은 게 누구야? 디귿이잖아. 그치? 그럼 디귿은 양수니 음수니? 이 창의 개수가. 음수잖아. 기역과 니은은 양수고. 그치? 그럼 양수랑 음수랑 통틀어서 폭이 제일 좁은 게 디귿이잖아. 그럼 이 디귿의 절대값이 가장 크다는 거야. 이 창의 절대값이. 알겠어? 그래서 이 A만 보는 게 아니라 A에 뭘 봐야 돼? 절대값. A의 절대값을 따져놔야 돼. 양수, 음수가 다 있으니까. 양수만 따질 수도 있고, 양수만 따지는 게 아니라 양수랑 음수랑 모두 통틀어서 폭이 제일 좁은 걸 따질 때는 항상 절대값. 그래서 시험도 잘 나와. 그냥 A가 클수록 폭이 좁다. 그럼 틀리는 거지. A의 절대값.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 놓고 Y는 봐봐. 꼭지점 써보자. 봐봐. 해봐 봐봐. 얘는 꼭지점 얼마니? 아까 구하는 거 연습했잖아. 완전 제곱식 0 되는 값 얼마야? 마이너스 3이지. 그럼 마이너스 3 대입하면 y 뭐 나와? 0 나오지. 맞지?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가 꼭지점이고 여기가 꼭지점이 되니까 얘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 얘가 마이너스 3,0을 꼭지점으로 갖는 이차 함수 이렇게 하나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2,0을 꼭지점으로 하는 이차 함수 이렇게 그려진다는 소리야. 이렇게. 그러면 봐봐. 지금 절대값은 1로 갔지. 절대값은 1로 갔잖아. 그러니까 이 함수랑 이 함수는 뭐냐면 이 꼭지점만 변할 뿐이지 이 폭은 일정한 거야. 폭. 그러니까 얘가 이만큼 떨어진 거리가 몇이니? 1만큼 떨어져 있지. 그지? 그럼 이 점과 이 점을 잡아서 평행하게 모든 점의 거리 다 얼마큼 떨어지게 되는 거야? 다 1만큼 떨어지게 되는 거야. 1만큼. 무슨 이해돼?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봐봐. 이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1만큼 이렇게 이동한 거야. 그대로 평행이동. 얘를 그대로 평행이동. 그대로 얘를 평행이동. 이렇게. 그러면 이 그래프에 있는 점이랑 이 그래프에 있는 점을 잡아서 연결했을 때 모든 거리는 다 1 차이가 나게 되겠지. 1 차이가. 어? 그러니까 얘하고 얘도 1 차이가 난다면 이 점과 이 점 사이에도 어차피 1 차이가 날 거고 얘도 다 1 차이가 난다는 소리야. 그대로 얘를 1만큼 밀었으니까. 이해됐습니까?
이 마이너스 4x 제곱의 그래프를 가지고 봐봐. 이렇게 하시는 거야, 얘들아. x축 방향으로, x축 방향이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p만큼을 평행이동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마이너스 4 가로, 아까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할 때는 여기다 뭘 쓰라고 그랬어? 부호를 바꿔놓으시라고 그랬지? 기억나니? x축으로 p만큼 움직였을 때 마이너스 p로 들어가는 거고, x축으로 마이너스 p만큼 움직였을 때 여기가 플러스 p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게 x축 평행이동. 알겠어? 그러면 얘가 결국에 누구냐? ax 플러스 p제곱이라는 소리네. 그지? 그럼 일단 a 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4가 되겠구나. 그치? 근데 꼭지점이 3,r이란 소리가 무슨 얘기냐면 얘가 0이 되는 값이 3,0이지. 이 함수의 꼭지점이 3,0이라는 뜻인 거야. 지금 3,0. 그치? 그러니까 어차피 r이라는 값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r은 존재하지 않겠지. 그치? 그럼 얘가 3이 나와야 돼. 얘가 0이 되는 게 3이 나와야 돼. 그럼 p는 얼마란 소리니?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겠지? p가 마이너스 3. 맞아? p가 마이너스 3. 돼? 그럼 AP 더해 마이너스 7. R을 빼래. R은 어차피 0이잖아. 그러니까 얼마 준다? 마이너스 7 해주면 되겠지. 정해봐. 졸지 마시고 좀 잘 봐라. 이거 되게네. 기말고사 준비하는 거다. 지금 X축 평행이동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그러니까 다시 봐봐. X축이나 Y축 방향으로 잘 기억해. 평행이동을 하잖아.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2차 항의 개수 있지. 2차 항의 개수는 그대로 가는 거야. 그대로. 2차 항의 개수는 바뀜없이 그대로 가게 되는 거야. 평행이동. 폭은 일정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모양과 폭을 일정하게 만들려면 2차 항의 개수는 그대로 가게 되는 거야. 그대로. 알겠어? 그대로 가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어차피 얘와 얘는 평행이동했다고 그랬으니까 일단 A는 정해지는 거야. 마이너스 4라고 바로 정해지는 거야. 알겠지? 마이너스 4로 평행이동하면 2차 항은 그대로 가야 된다. 알겠어? 3번 찾아보자 한번. 잘 썼어? 일단 그래프를 찾을 때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다. 일단 음수야. 이창의 개수가 음수야. 음수면 아볼이다, 위볼이다? 아볼, 이볼? 위볼이야, 위볼. 위로 볼록한 거야. 그럼 일단 아래로 볼록인 건 다 지워버리면 되겠지. 그지? 그럼 위로 볼록이면서 이 함수의 꼭지점을 찾아보자. 마 3, 0이구나.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찾는 거냐면 얘가 x축, 얘가 y축이라면 마이너스 3,0을 갖다 찍어주시고 마이너스 3,0을 찍어주시고 얘를 꼭지점으로 가지면서 위로 볼록한 이런 2차 함수를 골라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 마이너스 3,0을 꼭지점으로 갖고 위로 볼록한 이러한 포물선을 찾아라. 몇 번이 정답이니?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지금 주어진 이차 함수 밑줄 치시고 이 함수에 꼭지점 만들어 봅시다. 몇 콤마 몇? p 콤마 0이 되는 거지. p 콤마 0. 맞지? 그다음 아까 우리가 추계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라 했었니? 추계 방정식은 어떻게 구한다? 꼭지점의 x값. 그치? 꼭지점의 x값을 지나는 직선을 추계 방정식이라고 한 거잖아. 이해됐어? 근데 지금 추계 방정식이 얼마 나왔니? x가 3이 나왔지. 그럼 p가 얼마란 소리니? p가 얼마란 소리다? 3이란 소리구나. 그럼 p에다가 다시 3을 대입해서 여기까지 2차 함수 만드시고 마이너스 2x 3제곱까지 만드시고 얘가 어딜 지난대? 5,k 지나지? 그지? 그럼 지난다 그러면 뭐 해줘야 돼? 뭐 한다? 대입해보자. 5,k. 그럼 y에다가 k 대입해 주시고 x에다 5 대입하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2의 제곱 계산 잘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얼마 정답? 마이너스 8. k는 마이너스 8, p는 3. 그럼 p랑 k 더하라 했잖아. 얼마 정답이야? 마이너스 얼마? 5 해주면 되겠네. 알겠어? 그다음에 5를 계속 찾으려 하지 말고 식 세우는 것부터 연습을 계속 많이 해봐 얘들아. 지금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가 있어. 흐름을 타야 돼. 그럼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4만큼을 평행이동을 시키라고 그랬어. 그지? x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 그러면 일단 식을 어떻게 만드시냐면 마이너스 가로 붙고 x 마이너스 4제곱으로 이렇게. 일단 식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얘들아. 그럼 봐봐. 원래 얘가 0,0이었던 꼭지점이었지. 그림을 상상해봐. 0,0이었던 2차 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4만큼 민 거잖아. 오른쪽으로 4만큼 밀었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4만큼 이렇게 밀어지게 되는 거야. 오른쪽으로 4만큼 밀어진다고. 그럼 얘가 0,0이었던 점이 4만큼, 오른쪽으로 4만큼 움직였으니까 4,0이다 이 소리인 거잖아. 그래서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이 4,0이 되는 거야, 결국에. 이해돼?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꼭지점을 바로 찾을 수도 있어야 되고 찾는 건 되게 쉽잖아. 완전 제곱식이 0이 되는 값만 적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그래프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원래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였는데 원래는 정확히 이 그래프지. 이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4칸만 딱 미는 거야. 이렇게 그대로 오른쪽으로 4칸. 그러면 이 0이었던 점이 4로 바뀌겠지. 4,0. 됐어?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꼭지점을 구하고 나서 뭘 구한다 그랬어? 축의 방정식 구하는 거를 연습을 해라 그랬지. 얘가 x는 몇이야? 0이지? 얘는 x는 몇이야? 4가 되는 거다. 맞지? 아까 내가 뭐라 했어? 꼭지점의 x값을 지나는 직선이 축의 방정식. 그럼 이 그래프 봐봐. 이 그래프는 축이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겠지.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의 상황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오른쪽은 그럼 왼쪽은 x가 증가할 때 y도 뭐한다? 증가한다. 이쪽은 x가 증가할 때 y는 뭐한다? 감소한다. 근데 우리 뭐라 써 있어?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x의 범위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찾으시냐면 잘 봐봐. 얘는 딱 중립이야. 얘는 딱 x가 4지. 그럼 왼쪽으로 가면 4보다 커질까 작아질까? 왼쪽으로 가면 작아지겠지. 오른쪽으로 가면
그럼 니네 뭘 찾는 거냐면 4보다 작을 때니 4보다 클 때니를 물어보는 거야.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는 어디야? 4보다 작을 때야 클 때야? 작을 때를 찾으라는 소리지. x가 4보다 작을 때가 되겠구나 이 소리인 거야. 항상 축을 봐야 돼. 축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을 잘 봐라. 왼쪽과 오른쪽의 y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야. 알겠지? 응? 포물선이기 때문에 항상 증가만 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는 부분도 생기고 감소하는 부분도 생긴다고. 어디를 딱 기준으로 해서? 축을 기준으로 해서. 보이네.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을 시키면 2차 함수 그래프 작성하는 거 해봐. 그거 바꿔 넣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알겠어? 그 다음에 계속 연습해. 좀 숙달이 될 때까지 꼭지점 만드는 거 연습. 축의 방정식 만드는 거 연습. 알겠지? 응? 축의 방정식과 꼭지점 구하는 걸 계속 연습하라고. 그 다음에 얘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거야. 그 다음에 축을 내려보는 거야. 그럼 축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가 되는 거고, 그렇지? 오른쪽은 마이너스 3보다 클 때가 되겠지? 그지? 그럼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뭐라 써야 되는 거야? x 증가할 때 y 증가. 이때는 뭐라 써야 돼? x 증가할 때 y 뭐야? 감소. 그럼 몇 번이 틀렸어? 딱 봐도. 근데 이 5번 조심하라는 거야. 학교 시험 잘 나오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는 건 어디냐면 이쪽인 거지. 오른쪽. 오른쪽에서는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고 있구나 라고 쓰는 게 맞는 거야. 알겠지? 어? 그 다음에 또 팁 하나 알려주면 이 범위가 다시 봐라. 거기다 잘 적어라. 이 범위가 축의 방정식을 알려주는 거하고도 힌트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 항상 축을 기준으로 해서 작다 크다가 되기 때문에 이 작다란 범위와 크다란 범위가 나오면 니네가 다시 역으로 축의 방정식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축의 방정식.